정치권이 주목하는 여론조사 결과 여론을 움직이는 이슈와 민심의 향방을 재미있게 분석하고 살펴봅니다.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그리고 오늘 우리 정치권 거물들의 목소리를 재미있는 풍자와 함께 들려줄 정치인들이 살아 숨쉬는 성대모사 이상민 크리에이터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침마당 2회 출연에 빛나는 이상민입니다. 네. 축하드려요. 아침마당. 아침마당은 어느 방송국인가요? KBS 1TV입니다. 네. 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약간 ETV하고는 좀 거리를 두시는 건가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저도 오전에 KBS에서 방송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좋아요. 어디서 하셨죠? 요 5층에서 했어요. 네, 누구랑요? 오도독에 여기 앞에 계신 분하고. 네. 오늘은 KBS의 날입니다. KBS는 진지한 방송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제해 주시고. 이빨 보이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 잼버리 상당히 대통령 지지율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런 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부터 살펴볼까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두 조사 소개를 해 주시죠. 네, 한국갤럽이 지난 1일에서 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TV가 매트릭스에 의해서 5일 6일 진행한 1,000명 대상 조사가 있는데요. 네. 갤럽은 대통령 긍정평가가 33%, 부정평가가 56%, 매트릭스 조사는 긍정평가 38%, 부정평가 52%로 지금 두 조사 다 긍정평가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부정평가는 갤럽은 1%포인트 올라갔고 매트릭스는 0.7%포인트 하락했는데 그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하락한 거로 봐서는 그 잼버리 여파가 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좀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전 조사와 뭐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렇죠. 0.4%포인트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잼버리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네. 이런 분석을 하시는군요. 근데 또 일부 조사에서는 소폭 더 상승한 조사도 있어서 네, 그거는 또 반영이 안 된 조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거기 지금 에이스 국민 리서치 그룹 조사를 소개해 주시면 맞습니다. 에이스 리서치 국민 리서치 그룹이 뉴시스 의뢰로 8월 6, 7일 날 조사를 했는데 네. 요거는 3.1% 포인트 상승한 41.5%가 나왔는데 요거는 잼버리가 반영이 된 거예요. 근데 왜 반영됐는데 왜 안 이게 지금 졸속 파행으로 가고 있는데 더 올랐냐? 이거는 이제 그 전 세계 청소년들이 지금 4만 5천여 명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마무리를 좀 잘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갈 수 있게 좀 힘을 다 써달라. 그래서 대통령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이게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층의 결집이 보수층의 결집도 있지만 또 보수층이 아니더라도 지금 청소년들이 이게 평생 가는 기억으로 남을 건데 대한민국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이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좀 응원의 목소리라고. 응원의 목소리. 네. 그렇죠. 일종의 뭐 짠한 마음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청소년들 떠나고 나면 하락할 수도 있어요. 네. 다음 주쯤에. 네. 이거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은 과연 지지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지금 연합뉴스 조사는 38%인데 약간 내린 것이고 0.4%포인트 내렸죠. 네. 국민 리서치 그룹과 에이스 리서치의 조사 결과는 또 이 뉴시스 조사죠. 41.5%로 41.5%. 올라갔고 네. 잼버리의 좀 파행에도 불구하고 응원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지율이라는 거는 오르고 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잼버리 지금 대책을 세우고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얼음물도 나르고 참 그 너무 안 입고게만 오지 마세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좋아 빠르게 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시를 많이 내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 제가 아주 총애하는 행안부. 그런데 여러 부처와 함께 우리 총리는 지금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국정 파트너와 함께 국민과 함께 이 난국을 헤쳐나가겠습니다. 참 아니 휴가 때 여러 가지 이 지시사항도 많고 또 신경 써야 될 것도 많아서 거의 휴가를 쉬지는 못하셨겠네요. 그래서 그 휴가를 좀 다시 갈까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아무튼 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 지지율도 그만큼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도 11일 K-팝 콘서트에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어떤 아이돌이 가장 관심이 가는지. 그 있지 않습니까? 뉴진스. What's your ETA? What's your ETA? 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글이 들어왔는데 노래 부르면 더 이상 듣지 않겠다. 이거는 이것도 뭐 카르텔 아닙니까 이런 거? 우리 라디오 청취율 중요하니까요. 자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잼버리 상황까지도 대통령의 지지율에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영향을 주고 있을 텐데. 네. 긍정 평가 요인하고 부정 평가 요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연합뉴스 TV가 매트릭스라는 자료를 보면은 긍정 평가 요인은 외교 안보 분야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가 42.9%고요.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 민생을 꼽은 비율이 지난 조사 대비 22.5에서 32.6%로 10.1%포인트나 지금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여러 가지 챙기고 뭐 잼버리도 챙기고 다 좋은데 경제와 민생을 정말 진짜 챙겨달라. 32.6% 거의 10명 중 3명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경제 부분이 하반기에는 좀 굉장히 대통령 지지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요인이 될 것 같아요.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죠. 가장 중요한 네.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봐야 될 텐데. 자, 잼버리도 있고 또 흉기 난동도 있고 자, 이런 심각성은 좀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또 대처와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층에는 또 긍정적으로 또 평가를 그렇죠. 받을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러한 이슈들이 어떻게 좀 영향을 주게 될 걸로 보이는지요? 일단은 지금 잼버리 같은 경우는 사실 하락 요인으로 작동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게 약간 소폭 힘을 실어주는 상승 요인으로 작동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좀 불안한 요인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좀 기강을 잡는 차원에서 국정의 분위기를 쇄신한다면 지금 좀 어수선한 분위기도 좀 안정되게 가져간다면 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지금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이번에 갤럽 자료를 보면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부정평가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인사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이 곧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잘 인사청문회를 잘 해서 좀 너무 이제 지금 부정적으로 언론에 대한 어떤 구조조정을 이루어갈 것이다. 지금 이런 시선 때문에 굉장히 인사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안 좋은데 네. 이런 것들을 잘 좀 수습을 한다면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평소에도 윤석열 대통령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평소에 우리 KBS 1라디오 자주 고정해서 들으시잖아요. 아니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자정이 자주 듣죠. 네. 아니 그럼 저 시사본부 말고 들을 게 있습니까? 나 참 고음 불가신 거죠? 아닙니다. 저 노래 잘합니다. 네. 자, 이현정 소장이 말씀하세요. 네. 아메리칸 파이 부르시게요? 그렇습니다. 네. 코리안 파이도 있고 부침개 아닙니까 그러면? 제 진행에까지 위협을 주는 좀 행동은 조금 죄송합니다. 자제를 부탁드리고요. 쏘리. 자, 이현정 소장이 조금 전에 이런 인사도 그렇고 민생도 그렇고 조언을 했는데 지지율이 더 끌어올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조언도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제가 다 비책이 있습니다. 컨덴전시 플랜. 영어로 말하면 다 아실 테죠. 컨덴전시 플랜이 다 있어요. 네. 비록 제가 이번에 잼버리 그것 때문에 우리 제가 스카우트 출신인 거 아시죠? 네. 제 후배님들 보기에 면목이 좀 없었지만은 선배의 해결책. 선배의 해안으로다가 이걸 해결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또 야영 카르텔 아닌가 싶은데. 대통령이 보시기에는 이번 파행 제대로 잼버리가 좀 원만하게 또 깔끔하게 진행이 되지 못했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시는지요? 참, 사회자가 왜 그래요? 우리 모두가 이거를 극복을 해야 금모으기 정신으로다가 해결을 해야죠. 나 참 금모으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진행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번에 BTS의 지지자들이잖아요. 아미를 너무 성나게 한 거 아닌가.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서는 했지만. 해야죠. 국익을 위해서 컨덴전시 플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BTS의 노래 중에서 뭐 조금이라도 부를 줄 아는 부분이 그거 있을까요? 있습니다.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춤을. 그렇습니다. 자꾸 노래 시키시네. 바깥에 우리 작가 표정이 오늘 출연까지가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자르는 거예요, 이거? 나 참 저 작가도 무슨 카르텔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네. 참 그래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지는 제가
자,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조기 복귀해서 눈앞에 닥친 난제를 수습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또 내수 진작 경제 부분이죠. 또 공무원 휴가 독려 차원에서 이 휴가 일정을 다 소화하기로 했다가 하루를 앞당겼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여론평가 대통령이 잼버리도 있고 또 이른바 무단 흉기 네. 이런 난동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그러니까 뭐 휴가 가셔서 사실은 이제 원래 그 대통령의 여름 휴가라는 거는 하반기 국정 운영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휴가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시고 지금 완전히 이 잼버리하고 이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난동 부분에 대한 고민 때문에 하반기 국정 운영 저기를 잘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좀 이런 사회 분위기를 좀 새롭게 좀 바꾸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좀 그 부처의 어떤 개각이라든지 이런 걸 좀 기대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걸 지금 준비를 못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잼버리 이거는 끝나고 나서 대통령 취조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까요? 어떨까요? 제한적일까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이거 자체가 6년 동안 준비한 사항이고 거의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졸속 파행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이야기가 지금은 물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아직 전 세계 청소년들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떠나고 나면 굉장히 좀 찬바람이 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총리 시절에 상당히 잼버리 행사를 꼼꼼히 또 눈여겨서 관심을 가지고서 준비를 했던 이낙연 전 총리를 한번 모셔볼까요? 자, 이게 이낙연입니다. 네, 목소리를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볼륨업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니 정말 이 전남지사도 역임을 하셨고 전북은 아니지만 또 사실 호남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낙연 전 대표이신데 이번 잼버리 파행 어떻게 진단을 하시는지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우리나라 국격에 맞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싸울 때가 아닙니다. 싸우지 않아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소녀시대도 싸웠으면 소녀시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티파니와 태연이 싸우면 네 글자로 뭡니까? 티격태격? 티격태격입니다. 제 개그를 많이 배운 것으로 압니다. 잠깐만요. 총리님.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 대한 비판도 상당하지만 새만금이 있는 지역의 이 전라북도 지사인 김관영 지사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는데 김관영 지사에게는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준비가 안 네, 그 무거운 질문을 저한테 주신 자체가 굉장히 무겁다고 느껴집니다. 네. 자꾸 우리 작가를 보게 되네요. 자, 여야 정당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네. 지지율 수치 대체로 추세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갤럽은 거의 지금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비슷한 수준이고요. 무당파층이 지금 진짜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중도층에서도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한 46% 나오고 있고요. 20, 30대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무당파층이 거의 50%를 넘어가거나 육박하거나 지금 이런 상황이고 또 중도층이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충청권 또 경기 이런 것도 무당파층이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그 민주당이 조금 국민의힘과 비교했을 때 조금 낮은 그런 조사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지금 두 당의 흐름이 거의 엎치락 뒤치락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네.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은 뭐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대통령만 놓고 긍부정인데 네. 정당 지지율 조사는 자동응답 조사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렇죠. 조금 차이를 두고 앞서는 결과가 나오는데 네. 전화면접 조사는 아까 소개해 주셨던 그 연합뉴스 TV와 매트릭스의 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은 한 37% 약 37% 정도 되는데 네. 더불어민주당은 약 한 29%인가? 28% 정도 되나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런 자동응답 조사와 전화면접 조사의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ARS 조사는 아무래도 이제 고관여층들이 기계음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숨어 있는 약간 샤이 진보층이나 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ARS 쪽에서는 응답을 많이 해서 높은 당 지지율을 보인 반면에 네. 전화 면접 조사는 아무래도 이제 그 당내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민주당 지지자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걸 무당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 보면은 대통령 그 부정평가자들 중에서 또 무당파층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꽤 많아서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볼 때는 좀 차이 진보가 지금 있다. 그리고 전화 면접조사에서는 이게 잘 안 잡히고 무당파층으로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는 조사에서는 네. 면접원에게 내가 적극적으로 말하기가 네,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말 못하는 샤이 진보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젊은 층에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20, 30대 층에서도. 자, 그렇게 말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김은경 혁신위원장 변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민주당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이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도 있네요. 네, 이거 지금 에이스 리서치하고 국민 리서치 그룹이 조사한 내용인데요. 내년 총선에 그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이 영향 미칠 것이다라는 의견이 49.1%, 영향을 안 미칠 것이다라는 의견이 44.3%로 잘 모르겠다는 한 6.7%인데 어쨌든 미칠 거라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 상황에서 두 의견이 좀 엇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그 앞으로 한 7, 8개월 남았는데 소환이 되면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좀 있지만 그때 가면 또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또 잊혀진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도 민주당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것만은 되는 사안이죠.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대한노인을 방문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거죠. 네, 대한노인에 방문하겠다라고 입장까지 밝힌 이재명 대표를 모셔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예, 이재명입니다. 예, 질문해 주시죠. 네, KBS 1라디오에서 가장 사랑하는 방송이 있으신가요? 그 당연히 이 프로 이름 뭐였죠? 주진우 알고 있나요? 네, 시사본부죠. 네, 오늘까지가 마지막이군요. 예. 자, 김은겸 혁신위원장 상당히 당에 부담이 된다. 심지어는 유인태 전 의원은 뭐 사퇴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취지나 이런 것들을 공감하고요. 황희 의원 그리고 박강원 의원이 노인을 찾아가지고 어르신들에게 더 잘해야 될 계기로 삼겠다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아니 어저께 네. 국회 도서관이 난리 나신 거 아시죠? 그 이재명 대표님께 위협을 가하겠다고. 맞습니다. 네, 이거 그래서 어제 막 난리 났었어요. 테러 협박 메일. 네. 아니 제가 그런 걸로 기죽을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아니 300번이 넘게 털려도 끄떡 없습니다. 아, 네. 검찰에서 털려도 끄떡이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소불위한 검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소설도 적당히 써야죠. 네. 사회자 어떻게 보세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 것인지요? 아니면 예, 여기까지 하시죠. 예. 네. 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한 방송평론가가 10월 퇴진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또 이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재판도 민감한 상황이고 대북 송금 관련해서 대표께 보고를 했느냐 또 안 했느냐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그 평론가가 혹시 장은 씨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분이 이름을 은재로 바꿨습니까? 이은재 의원이 사퇴하세요 하는데 뭘 자꾸 사퇴를 합니까? 예. 네. 아니 당대표는 그럼 왜 뽑아요? 제 77.77%. 네. 기억하셔야죠. 예. 그런 전혀 일은 의미 없는 분석이죠. 퇴진할 일은 전혀 없다. 예, 여기까지 하시죠. 예. 네. 이혜정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지지율로 놓고 봐서도 그렇고 네. 또 이 재판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퇴진에 10월이 되는 거 아니냐 네. 또는 11월이 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정치권 주변에 많은 상황인데요. 근데 오늘 발언하시는 거 보니까 절대로 물러나시지 않고 옥중에서라도 모든 권한 행사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는 하나입니다. 저희 조만간 만났잖아요. 네, 명락해동을 말씀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상황에서 내년 총선 관련된 일단 구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정권 견제 여론이 점차적으로 이제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정권 견제론 자체가 아무래도 내년이 이제 2년차 들어가는 중간 평가 시기다 보니까 견제론이 지금 거의 이제 높아지고 있고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지금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갤럽 조사에서는 그 정부 견제론과 관련해서 야당이 다수가 당선돼야 된다가 48%, 여당이 다수 당선돼야 된다가 또 36% 나와서 현재 그 견제론에 대한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년은 이제 임기 3년 차가 되는 시점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 대통령의 이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는 중간 평가의 성격, 예. 심판적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이 정권 심판 응답 결과의 비율만큼은 안 나오네. 이건 왜일까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그 현재 그 민주당의 그 현역 의원에 대한 그 불만 지수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게 높기 때문에 지금 이 정권 교체론을 다 받아안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게 공천 과정에서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이재명 대표 한 번 더 연결을 해볼까요? 아니 바쁜데 왜 자꾸 부릅니까? 아 그럼 그만할까요? 아니 끊지 마시고. 네네. 제가 끊어버리면 끊어주십시오. 네. 이 정권이 심판 평가에 대한 여론은 상당히 높게 나오는 편인데 정당 지지율이 계속 그만큼 나오지 않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아 그거는 명락회동 이후에 여론조사를 몇 번 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기대해 주시죠. 예. 아 나올 것이다 좋게. 아 좋게 나올기가 뻔하죠. 예. 지금 이거 지금 뭐 여당이 잘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전혀 아니죠.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고요. 네. 우리는 하나입니다. 네. 조금 반응이 가라앉고 있네요. 네, 점점 여기가 스튜디오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지금. 네. 자 신당 창당 관련된 여론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무당층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 비율이 높으면서 네. 제3세력 또 신당 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도 사실인데 실제로 그런지 네. 어떻습니까? 근데 기대감이 높을 것 같았는데 무당층이 많아서 근데 그렇지 않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갤럽에서는 신당 창당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하는 거를 좋지 않게 본다는 의견이 55%, 좋게 본다가 28%고요. 그다음에 신당이 과연 창당될 것이냐, 창당되지 않을 것이다가 70%나 됩니다. 또 에이스와 국민리서치그룹 조사에서도 신당을 지지하겠느냐, 신당을 지지하지 않겠다가 59.2%나 돼요. 그래서 신당을 지지할 것이다라는 거는 17.2%여서 이게 격차가 42%포인트나 나는 신당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없는 그런 흐름의 조사들이 지금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신당 창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래도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처럼 좀 굵직굵직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면 네. 신당에 대한 기대감 또 탄력이 더 붙지는 않을까요? 근데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가 좀 새 인물로서의 이미지는 좀 약해요. 이미 한번 당을 창당해서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창당한다면 그때 그 안 좋은 기억들이 다시 소환될 수 있어서 그래서 이 신당 창당에 대한 기대가 좀 크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 또 신당 창당을 통해서 새롭게 나타날 인물이 과연 대선 주자급의 인물이 있느냐? 그게 지금 없어요. 지금 나온 인물들을 보면 뭐 금태섭 의원이나 양양자 의원 이런 네. 분들이어서 그래서 기대감이 약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신당 그러면 우리가 또 기억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안철수 그렇죠. 의원입니다. 크게 성공하신 분이죠. 네, 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네, 요즘은 상당히 좀 조용하신 것 같은데요. 그 지역 행사 다니고 있고요. 아주 바쁩니다. 네. 네. 신당 창당 요즘에 좀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신당하면 또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으로 성공을 거두었던 안 의원 안 전 대표이신데 맞습니다. 신당 창당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성공한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네. 제가 그래도 10년간 버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 지역군 신당이 아니라 분당입니다. 사회자가 좀 바로잡아 주길 바라겠고요. 네. 정말 국민의 여망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텐데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네. 요즘 뭐 국민의힘 분위기를 보면서 안철수 의원이 공천을 받을지 신당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지 이런 또 전망도 일각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혹시 신데렐라가 잠을 못 자면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네.
모짜렐라입니다. 제가 참 고민이 많아서 못 잡니다 잠을. 네. 아하하. 일각에서는 재밌는데 왜 아무도 안 웃지? 분당에 은혜가 내린다 이런 말도 있고. 아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은혜 내릴까봐 문제입니다. 지금 고민입니다. 네. 하지만 당을 나올 생각이 1%라도 있으신가요? 뭐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좀 실망인데. 아유 뭐가 실망인가요? 네. 오늘 타이를 안 하셨는데 우리 무가 요즘에 신선합니다. 무에다가 타이 넥타이 매면 뭡니까? 무에타이입니다. 무에타이. 네. 아 죄송합니다. 분위기 살려보려고 했는데. 아, 우리 PD가 주먹을 지네요. 네. 아 PD님 실망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은 현재 큰 악재는 없지만 이 당대표 존재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간만에 또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친이 친박 친노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다 뭐 부질없다 이런 취지의 이제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홍준표 시장 좀 연결해 봅니다. 홍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홍준표입니다. 요즘 완전히 그냥 격동의 시기인 거죠. 분노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내는 원래 그 레드 준표였어요. 요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네. 저 혹시 뭐 이은영 소장 뭐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니 요새 SNS에 왜 글을 자꾸 썼다 지웠다 하세요. 저 보려니까 그거는 벌써 당연한 없어졌어. 거죠. 네? 지웠다가 올릴 수는 없으니까 올렸다가 지우는 거죠. 아 네. 말을 왜 그렇게 해요? 내가 요즘에 글을 썼는데 내는 그 유승민 의원처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누구 배신한 적도 없고 내는 국민적 기대에 의해서 그 기반으로 정치해온 사람이에요. 네, 이현주 의원 엄청 칭찬하셨던데 아, 친하세요? 거기는 스마트하고 퓨어하다. 네. 순수하고 똑똑하다. 내 그래 봅니다. 네. 네, 홍 시장님 먼저 전화를 끊겠습니다. 아니 왜 끊어버려. 아니 한동훈 질문도 안 했는데 참.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 총선을 이기려면은 여야가 과연 어떤 점에 가장 힘을 써야 될까요? 그래서 네. 짧게 좀 이현영 소장님 말씀해 네, 주시죠. 아까 그 여론조사에 나온 것처럼 그 외교하고 경제가 나왔잖아요. 결국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여당으로서는 이길 수 있고 민주당의 경우는 아까 그 하나 되는 두 모습 그거를 잘 결집하는 모습 이것만 있으면 두 당 다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참 이렇게 우리 정치권이 어려울 때 정치 원로의 좀 조언을 들어볼까요? 뭐 이분께 듣는 게 적절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 평가를 맡기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요즘 네.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러나 추운 거 먹으면 안 됩니다. 네. 국밥을 먹어야 됩니다. 이 윤석열 정부의 이명박 정부에서의 인사들도 상당히 많이 지금 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잼버리 대회가 또 파행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내도 대통령 해봐서 아는데 일을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잘하냐. 우리 집이 어디예요? 논현동입니다. 네. 논현동 정신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어떤 운 좀 건가요? 떼주세요. 어떻게 해요? 논현동 정신. 논현동 삼행시. 논할 것도 없습니다. 현장의 몫을 들어야 됩니다. 동관이 화이팅. 근데 요새 인기 아직 저 이동관 방통위원장 굉장히 좀 우려감이 많던데요. 아유, 우려도 있지만 기대도 있습니다. 누가요? 공정한 방송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